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그 신심나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신심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진핑 시대의 범난 또는 해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 전역에서 대형 불상과 사찰들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터 윈터라는 온라인 매거진이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진과 동영상, 또 이제 시민 기자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올려주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1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죽었던 불교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또 이제 사찰을 관광지로 만들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았고, 다시 불교를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스님들도 뭐 50만 명을 대대적으로 또 양성을 하고, 불학원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조계종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또 불교를 배워가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거의 사찰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고 스님들은 한속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됩니다. 불교가 철저히 탄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뭐 공식적인 어떤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라 하지만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때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육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유적과 유산, 또 전통 문화, 또 불교, 도교 등 이제 종교의 탄압, 이런 것을 이제 홍위병을 앞세워 갖고 이제 이런 극자 사회주의 운동이죠.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모택동의 권력 투쟁의 이제 희생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진핑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우한 폐렴 사태로 지금 시진핑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비터 윈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번 이제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20일자 보도입니다. 린이장 기자가 쓴 글이고요. 제목은 중국 전역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불상 파괴. 중국 전역에서 5개 불상들의 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수많은 이유들을 날조하여 불상을 가리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매냥시 관할 칭이진에 있는 백묘자사 밖에는 높이가 거의 10m에 달하는 천수관음상 하나가 서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현지 정부가 사찰 책임자에게 관음상이 너무 커서 보기에 안 좋다며 가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협박도 뒤따랐다. 사찰 측은 관음상을 가리는데 12만 위안,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국 남동부 장시성 핑샹시 소재 운봉사 역시 옥외에 있는 12m 크기의 간음상을 성정부에서 나온 검열팀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정각을 지어 감춰야 했다. 이때 든 비용은 70만 위안, 약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 간음상을 세울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국 동부 저장성 동양시의 경강구 롱산 불경에 있는 508개의 아라한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어느 기부자가 단독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이 아라한상들은 곧 박살이 났는데 당국이 내놓은 이유는 아라한상에 아무런 교육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비행기 조종사의 시야를 막는다거나 너무 크다와 같은 수많은 터무니없는 구실에 이어 중국 정부가 옥외 불상들을 전방위적으로 철거하면서 날조해낸 또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어느 소식통의 제보에 따르면 아라한상들이 파괴되던 일주일 내내 현지 관리들의 명령에 따라 경강구 전체가 입장 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어떤 방문객도 들어갈 수 없었다. 지난 5월 중국 북부 산시성 신저우시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국가는 옥외의 불상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당나라 때 이곳에 지어진 어느 불교 사찰 둘레에 있던 50개가 넘는 불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어느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목된 불상들은 모두 높이가 5m를 넘지 않으며 예외 없이 정각이 불상들을 감싸고 있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옥외 불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상부의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 쫓겨날 것을 우려한 현지 관리들 때문에 명령은 강제 집행되었다. 지난 6월 초 산시성 다퉁시의 어느 불교 사찰 책임자는 현지 관리들로부터 사찰 근처에 있던 13m 높이의 간음상을 치우던가 아니면 사찰 전체를 철거당하던가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지난 8월 중국 북부 허베이성 우안시 소재 복천사에 있던 높이 10m 미만의 어느 옥외 불상은 현지 담당 관리가 불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뒤 강제 철거되었다. 요 며칠 사이에 거의 정신병에 걸릴 만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으니 결국 불상을 철거했지요. 담당 관리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피터 윈터는 8월에 중국 동부 산동성 4년 소재 보조사의 간음상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사찰 측은 간음상을 가려야 철거를 피했다. 그러나 한 달 뒤 현지 정부의 명령을 받고 나타난 기중기 한 대로 간음상은 초토화되어 사라졌다. 철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해 종교사무국 관리와 경찰을 비롯해 수많은 관리들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이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곧 체포를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노한 어느 80대 여성 불자의 말이다. 글쎄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 불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문화재가 되고 또 관광객들의 이제 찾는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중건을 하고 관광지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불상을 파괴하고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산당이 지금 중국 시민들이 상당히 공산당에 불만이 많고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도 공산당을 아주 무능하고 부정부패지들은 그 뭐랄까 지배층이랄까 이런 식의 인식이 확고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옛날처럼 언론 통제가 되지 않고
누구나 지금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인터넷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언론 통제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민 기자라든지 그런 교수라든지 지식인들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잡아 가두고 하지만은 정보는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탄압이랄까, 이 종교는 어차피 공산당하고는 이제 상극이니까요. 유물론과 유심론의 이제 대립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단속하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불교 사찰과 도교 사찰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요 동영상에 보시면 이 파괴된 불상들이 아주 처참합니다. 그리고 요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이 후베이성의 이제 다른 사찰들도 강제 철거를 당하고 이렇게 폐쇄가 되고 있는데, 그 불자들의 목소리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9일자 차이충신 기자가 쓴 글입니다. 폐쇄된 후베이성의 또 다른 사찰들, 이런 제목인데요. 불교도와 도교도에 대한 탄압이 중국 전역을 휩쓸림에 따라 신자들은 예배소를 잃었으며 승려들은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게 이제 문화혁명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런 홍위병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붉은 완장을 찬 공산당의 지방 간부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문화대혁명의 그 강풍처럼 또다시 어떤 범란, 불교 탄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중앙정부의 재감찰을 앞둔 후베이성 당국은 성 전역의 종교활동 장소, 특히 이전에 조사를 피했던 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비터 윈터가 보도했듯이 한강시, 지춘현, 류어진에서는 지난 8월 사찰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쫓겨나면서 며칠 만에 79개 사찰 중에 40개가 봉쇄되었다.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셴닝시, 퉁산현, 창왕진 정부는 불교 사찰인 만불사에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니 증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작년 9월 사찰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10월 범죄 조직 소탕 및 악당 제거라고 적힌 현수막이 지난달에 봉쇄되었던 징저우시 젤리현의 도교 사찰 샤오티간 입구에 걸렸다. 중국에는 도교와 불교가 같이 이렇게 있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간원장도 이렇게 모셔진 그런 사찰들이 많습니다. 대만에도 이런 사찰들이 많습니다. 현지 한 노 신자에 따르면 사찰은 2018년에 철거되었다. 하지만 사찰 책임자는 80대의 두 도교 신자들과 함께 3만 위안, 약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사찰을 재건축했는데 다시 잃어버리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그 책임자는 작년 12월 말에 사망했다. 그 노신자는 불만스러워하며 우리는 보살님들에게 절하고 향을 피울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도적대처럼 우리 사찰을 공격했어요. 그들은 비인간적이에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저지할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작년 말 어저우시의 불교 사찰 링주사에서 건축 중이던 불당이 사찰 책임자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로 간주한 현지 정부 관리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그는 당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지난 9월 26일 샤오간시 다오현의 불교 사찰 왕블루가 현지 종교사무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100개가 넘는 종교 조각상들은 잔해 더미에 묻혔다. 그 고대 사찰은 문화혁명 시기에 손상을 입었지만 나중에 400만 위안에 가까운 현지 신자들의 비용으로 재건축된 것이었다. 그 현의 또 다른 불교 사찰도 8월 1일에 봉쇄되었다. 27년 동안 사찰을 돌보며 그 안에서 살았던 80대의 한 여성은 쫓겨났다. 집을 잃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에 걸린 그 여성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치비시에서 13개 이상의 사찰이 폐쇄되었다. 그 중에는 도교 사찰인 만수군과 불교 사찰인 불조사, 오연사 및 신안사가 있다. 현지 관리들은 불조사 책임자에게 사찰 봉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찰을 부숴버리겠다고 이유했다. 그는 계속 저항하다가 생활보조금을 박탈당했다. 1년 내내 그 사찰에서 살던 그 노불자는 쫓겨나서 땔감 창고에서 사는 처지가 되었다. 그 정부 직원은 사찰 정문을 벽돌로 막고 정부 정책에 불복하는 자는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저는 제가 있던 사찰이 봉쇄되어 4번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현금이라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사찰 물품 구입에 썼기 때문에 쫓겨날 때마다 무일푼 신세였습니다. 이는 항스시 양신현의 불교 사찰 판예사 책임자가 한 말이다. 11월 21일 그가 머물렀던 마지막 사찰이 봉쇄되자 그 불자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꼈다. 그는 계속 머물 경우 관리들이 사찰을 철거할 수 있기에 다시 떠나야 했다. 그는 비터 윈터에 사찰이 봉쇄되어 많은 승려들과 비구니들이 머물 곳이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작년 10월 말 징저우시 가날 스서우시의 불교 사찰 옌서우사가 폐쇄되었다. 민족 종교국 관리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승려에게 거듭 떠나라고 독촉했다. 그 승려는 비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지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선행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계속 제게 떠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갈 곳이 어디 있나요? 중국은 넓고 넓지만 제가 머물 곳은 없습니다. 20년 이상 승려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사찰에서 쫓겨난 항서시의 현급시인 다예시의 한 불교도는 이렇게 말했다. 불자들이 시진핑의 손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거죠. 시진핑이 신앙인을 더 많이 박해할수록 중국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터 윈터라는 온라인 매거진 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큰 관광지의 사찰들은 이제 이러진 않겠죠. 돈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의 작은 사찰들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이 박해를 받고 또 불상이 파괴되고 사찰이 봉쇄되고 지금 이런 범란이 중국 전역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 이제 제가 사진을 첨부하겠지만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문화대혁명이 벌써 지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시진핑이 등장할 때만 해도 시진핑이 불자다.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이제 간센보살이라는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우호적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역시 공산당은 공산당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20년 전에 그 지금 종정 스님이 된 진짜 큰 스님하고 이제 조주 선사 그 조주 큰 스님이 주석하셨던 조주 선사라는 절하고 임재 선사 중국 이제
선정사찰들은 선자를 넣어갖고 이제 임제사 이렇게 하지 않고 임제선사, 또 조주사라 하지 않고 조주선사 이렇게 부릅니다. 갔는데 이제 조주선사는 절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중국 선정사찰 중에는 제일 클 겁니다. 그 정해 선사님이 이제 그렇게 중창을 시키고, 그분이 중국 불교협회에서도 아주 힘이 있는 분이셨고 아주 지혜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이제 그 조주선사 근처에 임제선사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황량한 이제 절로 이제 이렇게 됐고, 조주 스님의 절은 이제 조주 고불이라는 그 명성에 맞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걸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그 조주 선사 탑 비가 한 30m 정도 될 텐데 그것이 많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탑이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그 형체는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불교 법회가 금지가 돼 있어 가지고 모든 불교 활동은 무슨 학술회의다, 또 문화행사다, 그런 이름을 이제 걸어야만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반드시 공안이 옆에서 다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고, 종교국의 관리들이 항상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국 관리가 나오면은 이 종교국 공무원이 방장 스님하고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는데, 상석에 앉는데 사실은 방장 스님보다 위입니다. 이제 모든 중국 불교협회 사찰들은 중국 종교국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종교국 관리가 사실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는 육조 스님 보림 수행처였던 동화선사, 거기서 방장 스님을 거의 매일 뵈었죠. 매일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그 방장 스님이 저보다는 3살인가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54살이니까 거의 그때 그분이 40살인가 하여튼 그때 그 정도였었는데, 그분이 9년 동안 모문관 수행을 하고 마지막 3년 육조 스님이 머물던 동굴에서 모문관 수행을 했습니다. 문을 밖에서 닫아 걸고 밥만 넣어주는 이제 모문관 수행을 이제 3년씩 해갖고, 중국에서 두 번 6년 하고 티벳에서 3년 하고 마지막 3년째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동화선사를 창건한 겁니다. 이 스님이 이제 처음 이제 학철대오를 해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신통이 대단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법력으로 그 동화선사를 이제 창건한 것 같은, 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 절을 세우면서 그 이제 그 자기 법력을 많이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몸도 굉장히 세잔해졌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산당에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절 하나 세우는데도 그렇게 간섭을 하고 못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그 큰 절을 세우다 보니까 그냥 기력이 다 세진해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이미 건물도 다 이제 세워졌고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때였는데, 그 기력을 이제 다시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공산당에서 종교 탄압이 심한가 봅니다. 거기서는 그쪽에서 남쪽이다 보니까 홍콩 쪽에서 절을 짓는데 이제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건물 하나가 100억씩 큰 이제 대웅전도 짓고 건물이 아주 크게, 또 육조 스님 그 보림 수행차가 보면은 그 주변에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그 기기묘묘한 뭐 바위랄까 이제 그 봉우리도 많고 아주 희한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도 관광지로 개발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로 한번 그 사진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불교가 좀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범란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지금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하고 지금 요 폐렴 사태로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IMF가 터지느냐 아니면 중국이 소련처럼 여러 지방정부로 나눠지느냐 연방국가로 나눠지느냐 지금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시성이라고 굉장히 큰 댐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지은 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그 수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티베트 쪽하고 연결된 쪽 단층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댐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댐이 무너질 경우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재명은 뭐 1억 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고 중국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티베트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스님들 박해하고 그 한속시키고 비구니 스님들 강간하고 이 그 행포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 스님들은 억울하니까 이제 소신공양으로 저항을 합니다. 당신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 소신공양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신공양은 수행이 안 된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정력이 있어야만 그 불이 탈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많고 또 미국으로도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말도 못합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탄압 장면이 이제 공개되기도 하고 고문이랄까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또 파룬공 강택민은 파룬공을 그렇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불교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룬공 같은 경우는 불교와 기공이 합해진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성을 띤 이제 그 무술이라 기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쁜 면이 없습니다. 그 교리를 봐도. 근데 그 새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공산당에 위협이 되니까 이 파룬공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장기 적출을 하는데 산채로 장기 적출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의사가 살아있는 사람을 장기 적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적출을 된 것을 이제 그 장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이 공산당의 이런 만행은 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파괴하고 불상을 파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산당의 그 잔혹성에 비하면은 공산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지방정부에서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진핑은 반드시 가보를 받을 겁니다. 예.
지금 시대가 3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당은 언론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핸드폰이 600만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고립되는 겁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진핑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다 재정이 바닥이 나고 빚더미로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행히 IMF 사태를 일찍 그걸 이겨내가지고 지금 선진국 대열로 지금 들어가고 세계 강대국 반열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우리 국력은 크게 지금 올라갈 수 있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세계 5위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3위권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은 아마도 구소련처럼 아마 나라가 쪼개질 겁니다. 티베트도 독립이 돼야 되고 홍콩,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만주 지역을 또 다시 또 찾아야 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은 지금 1단계가 지금 이제 이루어졌는데 무역 전쟁을 통해서 저작권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언제든지 미국은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도 이제 그런 데 기름을 붓는 격이고 중국 공산당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불교라든지 종교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제 말입니다. 또 언제나 이 공산당은 코너에 몰리면 희생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참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 무고한 또 시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염불, 다란이 또 수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또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해양 발언을 해주고 또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지구촌의 평화, 행복 이런 걸 늘 같이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참마음, 진심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알아차리는 일체 경계가 전부 내 마음입니다. 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권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선지식들도 항상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